자,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지 합성의 핵심은요, 레이아웃과 카메라 소시점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방향과 빛의 양이 비슷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분은 지금 배경에 사람을 올린 게 이게 합성한 거인 거죠. 근데 빛의 방향이 거의 맞고 카메라 소시점이 맞으니까 마치 한 이미지, 원래 그랬던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색감도 통일시켜야 되고요. 자, 이분의 블로그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 자동차와 난간과 이 여자와 이 바닷가, 이 기둥과 이 하늘과 이 건물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늘의 색깔도 바뀌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푸른색, 약간 보랏빛이 도는 푸른색으로 통일된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에 그림자의 방향, 최대한 비슷하게 잘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미지 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스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소스들이 이러한 것에 맞는지, 즉 빛의 방향이라든지 나중에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지, 특히나 카메라 소시점이 맞는지 이거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소스들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요, 자기가 한번 찍어보는 거죠. 비슷한 데 가서 필요한 것들 찍을 수 있다면요. 찍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자, 이미지 합성 실습하는 것을 하나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딱 보니까 사람 얼굴에 실루엣이 두 개가 보이죠.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그 실루엣 안에 오묘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운 거 있죠. 알파, 까만색은 없다, 흰색은 있다. 그럼 중간에 사람만 흰색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글에서 옆모습 이미지 사진 찾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소스의 퀄리티는 좋아야 된다. 그래서 도구 보기를 해서 크기를 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는군요. 모델 옆모습 사진이라고 해보죠. 그랬더니 이와 같이 다양한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두 가지를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다운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 사진 다운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면 아이스톡이라고 사진 판매 사이트입니다. 사진 판매 사이트에서는 이와 같이 샘플을 워터마크라고 하죠. 워터마크를 올려서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래,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쓰면은 요것 때문에 제대로 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이 외곽선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조금씩 변형해서 써야지 있는 걸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작품이니까 지금은 수업용 샘플로서 작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마법봉을 누른 다음에 사람 체크 셀렉트 서브젝트를 누르게 되면 알아서 이와 같이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뉴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어가 백그라운드인데요. 굳이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필요한 것은 실루엣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뉴 레이어를 누르고요. 여기를 검은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미지 에디트 필 해가지고 포그라운드 컬러 앞부분이 검은색이니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해서 오케이. 자, 채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그림 똑같이 마법봉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크리에이터 뉴 크리에이트 여기 뉴 크리에이트 레이어 다음에 에디트 필을 해도 되고 이 여기에서 꾹 눌러서 페인트 버켓 툴 들여붓기 툴을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디트 뉴 자, 뉴에서 A4 사이즈 프린트로 가서 A4 다음에 300 dpi인데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고 했죠. 150 dpi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 이미지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셀렉션이 살아있으니까 작업이 다 끝나면은 셀렉션이 굳이 필요 없다면 디셀렉트를 끄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올 텐데요. 전체를 가지고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이렇게 떼서 레이어 가리고 이미지를 떼서 뒤에 갖다 놓을 이미지를 보이게 한 다음에 무브 키를 누르고 그 레이어를 이렇게 넣으면은 뒤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간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자, 이거는 썼으니까 제가 끄겠습니다. 자, 작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세이브할 거냐 물어보겠죠. 뭐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NO.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제가 작업했던 이미지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카피해 볼까요?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셀렉트를 디셀렉트 컨트롤 D인데요. 컨트롤 D 한 다음에 다시 전체를 셀렉트 하는 거죠. 컨트롤 A. 자, 전체 셀렉트는 셀렉트 all이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C는 카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자,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C를 했는데 까만색만 카피가 된 이유는요.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어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으니까 까만색만 간 것이죠. 반면에 백그라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하고 다시 컨트롤 V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레이어 3을 선택하고 델레트.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필요한 두 가지 이미지가 왔습니다. 자, 요 이미지와 요 이미지. 자, 셀렉트 현재 무브 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무브 키를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뭐냐면 오토매틱으로 레이어가 알아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클릭했을 때 그 레이어가 알아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백그라운드니까 움직이질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레이어가 많을 때 편하겠죠. 그런데 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또 원하는 것만 딱 잡기 힘들 때는 레이어상에서 클릭하고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오히려 이걸 꺼줘야 됩니다. 그 선택한 레이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 실루엣을 조금 더 돌려볼게요. 움직일 때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자, 누르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컨트롤 T라고 합니다. 그냥 컨트롤 T를 누르면 딱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화살표가 딱 바뀌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좀 더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 됐을 때는요, 엔터 키를 눌러서 OK를 누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두 개 뒤를 붙여보죠. 그 다음에 이 밑에를 쭉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부터 레이어를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열심히 했다. 작업이 됐으면 이 두 레이어는 나중을 위해서 항상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하는 것이죠. 자, 레이어 복제는 컨트롤 J를 눌러도 되고 두 개를 잡고 밑으로 뉴 레이어 창으로 내리면은 똑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카피라고 보이시죠? 자, 그러면 레이어 1번과 2번은 제가 보관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선택을 해서 하나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2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폴더 키 보이시죠? 폴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룹이라고 해서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눈을 끄는 거죠. 눈을 끄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레이어만 다시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제 이 레이어는 망치더라도 밑에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꺼내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붙여버리겠습니다. 자, 붙일 때는 동시에 두 개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머지 레이어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부터 그림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검은색으로 쭉 다 필요한 레이어를 다 빼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브러쉬 툴을 눌러서 그대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P자 옆에 있는 대가로 키로서 좀 크게 바꾸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대가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까맣게 페인트를 바꿔서 포그라운드 까만색을 만든 다음에 칠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약간의 패드 값이 먹어서 부드러운 컬러가 나오는데요. 현재는 진하게 또렷하게 그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컨트롤 Z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요. 여기에서 요 하드니스를 최고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면 이와 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게 되죠. 자, 대충만 그리면 됩니다. 어차피 밑에는 다 안 쓸 거기 때문에요. 자,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자연스럽게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라데이션을 쓰는 것이죠. 그라데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이 까만 거, 이 까만색 자체를 지금 제가 이제 투명인데요. 뒤에 백그라운드를 꺼보면 아실 겁니다. 현재 투명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안에서 그라데이션이 그려지게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뉴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자, 버킷 툴을 눌러서 꾹 누르면 그라데이션 툴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만들려면 위에는 꽉 차 있고 밑에서 흐릿하게 사라지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는 꽉 차 있고 밑에는 흐릿하게. 그래서 저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그러면 뒤에 있는 캐릭터는 이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 레이어만 선택하겠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이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점선이 그려졌죠. 자, 그렇게 그린 상태에서 요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라데이션이 이와 같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그라데이션을 고쳐도 돼요. 이미 레이어 마스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지 않고 꼭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그려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예, 이 정도 느낌. 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 정도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으로 해서, 자, 이와 같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약간 검은색 선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선은 이 레이어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뒤에 레이어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이어는 이제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셀렉션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이어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합치기 위해서 뉴 레이어를 만들고, 자, 이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뉴 레이어를 누르면 그룹 안에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요 위에를 선택하고 뉴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요것을 흰색으로 채웁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순서를 바꿔보면 정확히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선택한 것을 머지 레이어, 다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머지 레이어 하겠습니다. 합쳐졌습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제가 원하는 알파 값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자, 이 알파 값을 컨트롤 A, 컨트롤 전체 셀렉트 올 한 다음에 컨트롤 C 합쳤습니다. 다음에 채널에 가서 뉴 채널, 컨트롤 V. 자, 드디어 원하는 채널로 넣게 되었습니다. 다시 RGB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에 멋진 사진을 하나 넣어볼까요? 자,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성운 또는 스페이스라는 검색어로 찾아서 사진 크기 큰 사이즈 중에 찾아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컨트롤 A, 컨트롤 C, 요 그림에 가서 컨트롤 V, 다음에 적당히 움직여보면 가로 세로가 긴 걸 알 수가 있죠. 이미지를 돌리겠습니다. 컨트롤 T를 해서 Shift 키를 누르면 딱딱딱딱 90도 단위로, 이렇게 15도 단위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여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지에 보면 이미지 로테이트, 여기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로테이션 90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90도를 돌려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 로드 셀렉션 알파 제로. 오케이. 자, 여기에 싹둑 잘려 있는 것은 회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델레트 키를 눌러볼까요? 델레트.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그라데이션까지 자연스럽게 먹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위아래에 적당한 글씨를 넣으면은 이와 비슷한 느낌의 포스터를 만드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부분이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그림이 그린 듯한 표현이 되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즉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단계에서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이 브러쉬 종류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린 듯한 브러쉬를 찾는 겁니다. 기본 브러쉬 중에 드라이 미디어 브러쉬, 그래서
연필 같은 브러쉬로 이와 같이 검은색을 칠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합치게 되면 그림이 그려진 듯한 느낌으로 마감이 되겠죠. 자, 합쳐 보겠습니다. Shift 키로 머지 레이어. 그런 다음에 채널에 갖다 놓고요.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밑에 마치 브러쉬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현재 아까 그라데이션 완전하게 지우지 않아서 느낌이 좀 잘 안 나는데요. 확실하게 밑에를 지웠다면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연필로 그린 듯한, 즉 그림으로 그린 듯한 느낌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